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현대사. 네. 자, 우리가 이제 거의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이제 현대사 2강이 남았습니다. 오늘 이제 전 시간까지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현대사 첫 번째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현대사 어떤 파트를 공부해야 될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광복된 날은 언젠가요? 네, 광복된 날은 잘 아시겠죠? 바로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보면, 우리가 그럼 나라를 잃어버린 경수국치는 언제라 그랬죠? 1910년 8월 29일. 좋습니다. 잘 기억하셨네요. 자, 우리가 이제 광복됐으니까 진짜 그날이 오면, 정말 그 시문의 그날이 오면처럼 너무나도 그 가슴 벅차게 기다렸던 일제 35년의 그 시간을 끝내고 그날이 왔단 말이죠. 근데 좋긴 좋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힘으로 광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태극기 딱 꽂고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다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쉽죠. 일단은 우리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독립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우리가 우리의 어떤 독립을 찾았으면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개척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못한 거예요.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결국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광복이다라는 것, 요거 일단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광복은 여러분들 분단과 함께 와요. 광복은 분단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이 북측에서는 지금 요거 이제 38도선으로 한번 좀 쪼개보면, 요걸 이제 38도선으로 한번 쪼개보면 북측에서는 지금 소련이, 그렇죠? 네, 소련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남측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가장 아쉬운 한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어쨌건 광복되었을 때 우리도 나름대로, 일단 광복됐으니까 그래도 그냥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만든 조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조직이 뭐였냐면 바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당시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자,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은 누가 주도했냐면요, 바로 여운형, 바이라고 하는 건 뭐뭐에 의해서라는 의미예요. 여운형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광복됐으니까 나름대로 질서, 치안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이후에 인민공화국, 나라를 좀 선포하기도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이 미국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 이런 어떤 흐름들이 미국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광복을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행동들, 이런 어떤 활동들 자체를
나중에 이제 뭐 나라도 선포하고 뭐 이제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어떠한 행정 조직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했던 활동 그 결과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이 문제는요, 양 대국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열린 게 뭐냐면 12월 달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세 개의 나라가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어떤 회의를 했냐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그 회의를 한 거예요. 자, 어떤 나라들이 모였냐면 3개 국가니까 먼저 미국과 소련과 그다음에 영국입니다. 네, 미국과 소련과 영국이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그러면 이 한반도에 임시 정부를 세운다. 오케이, 이건 합의를 봤어요. 네, 임시 정부를 세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이게 좀 많이 아쉬운데 대신 신탁 통치를 한다. 네, 신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미국, 소련, 영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본다면 우리의 어떤 즉각적 독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자세히 해결하기 위해서 어차피 미국과 소련이 주체니까 미소 공동위원회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겠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지금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1945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자, 이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이제 결국은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금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조직들이 다 부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1946년에 약속을 했으니까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요. 네, 그래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 거예요.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의해서. 그런데 1차 미소공동위원회, 미국과 소련이 회의를 했는데 회의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서로 소련은 지금 북측, 미국은 이 남측, 이런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이 회의에 좀 참여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얘기 지금. 왜냐면 소련은 여러분들 사회주의 쪽 지향하고 있고요. 미국은 자본주의 쪽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자본주의고, 소련은 지금 북한, 지금 이렇게 그 사회주의 공동 재산, 사유재산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체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린 지금 그게 인정이 되잖아. 여러분들 갖고 있는 돈, 여러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인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시스템들, 이런 어떤 체제가 지금 달라요. 시스템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모습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지금 이게 휴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하자. 싸우지 말고 그럼 나중에 다시 하자. 라고 46년도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이렇게 지금 세모 표시는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떤 그런 어정쩡한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때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휴회가 되었어? 그러면 이때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이승만이라는 이제 우리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그 이승만이 정읍에 가서 발언을 하나 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는 건데요. 네, 이승만의 정읍 발언. 전라도 정읍에 가서 발언을 하나요. 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뭐냐면 지금 어차피 지금 북측에는 소련이 있고 남측에는 이제 미국이 있으니까, 근데 1차 미소 공의가 지금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어차피 안 된다. 이게 한반도에서 하나의 어떤 그 나라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 수립을 준비해서
저 북측에 있는 소련을 우리가 빨리 먼저 만들어가지고 북측에 있는 소련을 격퇴하자. 라고 하는 이런 정업 발언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은 출발은 남북이 지금 분단되어 있는 것을 이제 완전히 기정사실화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 북측에서는 지금 소련이, 남측에서는 미국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분단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이러니까 그렇다면 남한만이라도 일단은 정부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저 소련을 격퇴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일단은 남북의 어떤 분단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뭔가 좀 징조가 좀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47년도로 넘어갑니다. 47년 넘어가서 다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요. 다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안 돼요. 완전히 결렬이 됩니다. 완전히 결렬이 됩니다. 쉽지 않죠. 그죠? 결국 이 문제가 어디로 가냐면, 이 문제가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유엔으로 넘어가요. 이 문제 결국은 유엔으로. 여러분 유엔이 어디예요? 유엔 국제연합이죠? 국제연합이에요. 이 국제연합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이 국제연합에서 이제 뭐라고 결정하냐면, 그러면 총선거를 해라. 총선거를 해라. 그러니까 남북이 총선을 통해 가지고 대표를 뽑아서 정부를 수립해라 라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유엔에서 제시하니까 이 북측 소련에서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은 이런 어떤 그 결정들에 의해서 48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48년도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8년도에 그 유명한 바로 50 총선거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50 총선거. 자, 이 50 총선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 50 총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50 총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 역사상 최초예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입니다. 최초의 보통선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연령대가 되면 누구나 다 자신의 1인 1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보통선거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세계 역사에서 쉽게 얘기하면 투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 투표는 귀족들만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투표는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투표는 남자들만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 비로소 아주 최근에 한 100여 년밖에 역사가 안 돼요. 여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세계 역사가 이래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투표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1948년 5월 10일 날 최초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투표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보통선거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총선거는 여러분들 누굴 뽑는 거예요?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 선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왜 국회의원들을 먼저 뽑을까?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일단 지금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 거 아니에요. 헌법.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법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이 있어야 뭐 나라의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0 총선이 열린 거예요. 총선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50 총선이 지금 남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지금 유엔에 의해서 남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북한이 지금 반대하고 있으니까, 소련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이 결국 남북 분단으로 갈 수 있겠다는 걱정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반발도 분명히 이 남측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 반발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에서 여러분들, 제주에서 4.3 사건, 4월 3일 날. 네, 제주에서 이 50 총선에 반대하는 그런 어떤 제주도민들의 어떤 저항의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이거 이제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제주의 민간인들이 희생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여기 이제 이 당시 보면 알겠지만, 제가 얘기했죠.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이 당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은 틀린 거야.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존중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당시엔 그런 게 아니었어. 나랑 생각이 틀리면 저건 틀린 거야. 틀린 사람은 내가 죽여도 돼. 이런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들을 이 당시에 하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그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들이 이때 벌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적극적으로 반발했던 정치 지도자가 한 명 등장하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김구입니다.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이 김구,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김구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내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이런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이 50총선에 거부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나는 남한만의 단독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를 주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남북협상이라는 걸 또 전개합니다. 남북협상. 이 남북협상은 뭐냐면요, 이 김구가 북으로 넘어가서 김일성을 만난 거예요. 당시 그 김일성이 지금 이 북한 정부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김일성을 만난 거예요. 누구랑? 김규식과 함께. 김규식이라는 남측의 지도자와 함께 바로 북으로 넘어가서 이 어떻게든 이 단독 정부는 막아야 된다. 남북의 어떤 분단은 막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협상을 했던 그런 모습. 이게 이제 50총선에 반발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런 것들도 불구하고 결국 50총선에 의해서 국회의원 선거는 만들어졌고, 바로 이 50총선에 의해서 재헌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48년도에 수립이 되었던 것이죠.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초대 대통령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네, 바로 이승만이 되는 것이죠.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되자마자 바로 북한도 역시 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바로 이게 뭐였냐면 또도도도도 이어서 여기에 이어서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면서 남북 분단이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이 북한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뉘어지면서 결국 북한이 또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죠. 나라는 생각이 다르면 틀린 거야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틀리면 그 틀린 걸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네요, 여러분들. 나라는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북한에 의해서 6.25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남침에 의한, 북한의 남침에 의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이죠. 6.25 전쟁의 발발. 정말 동족상전의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나랑 생각이 다르면 싸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서 결국 6.25 전쟁이 벌어졌고, 맨 처음에 초창기에는 엄청 밀렸죠. 순서를 이렇게 보면 엄청 밀렸죠.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질 정도로, 낙동강 방어선까지 막 밀고 내려올 정도로 쭉 밀고 내려오던 그런 모습들. 그러다가 이걸 뒤집어 놓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것이죠.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다시 북진을 합니다. 이게 성공하면서요. 이러면서 서울이 수복되죠. 이러면서 서울이 다시 수복되었고, 서울이 다시 수복이 되었고, 다시 이제 북상하는 모습들. 그런데 북상에서 쭉쭉 올라가는 듯 했는데, 압록강까지 올라가는 듯 했는데, 결국 이때 중국이 개입을 합니다. 이때 중국의 개입. 여러분, 이 중국의 개입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돼요. 6.25 전쟁에서 이 중국의 개입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서울을 또 뺏겨요. 이게 뭐였냐면 바로 일사후퇴. 네, 서울을 또 뺏깁니다. 바로 서울을 또 뺏기는 이런 모습들. 일사후퇴. 1월 4일날 다시 후퇴하는 모습들. 결국은 이제 여기 이제 1950년. 이게 이제 1950년부터 이제 벌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또 이제 이 38선을 계기로 38선을 이제 중심을 놓고 왔다 갔다 결국은 휴전 성립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이제 휴전. 1953년입니다, 이게. 1953년에 휴전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여러분, 이 1953년 휴전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휴전은 말 그대로 뭐냐면 잠깐 멈추는 거예요.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전쟁 우리가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도 휴전입니다. 1953년 이 휴전이 되어가지고 쉴 주자예요. 전쟁 잠깐 쉬는 거예요. 종전이 아니에요. 종전은 뭐냐면 끝냈다는 거도 완전히 종전이 끝냈다는 거거든. 지금 휴전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하나로 좀 아우르고, 그리고 이게 전쟁이 지금 여전히 그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이렇게 평화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종전선언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에 의한 평화의 협정이 맺어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은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그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아빠 생각은요, 진짜 우리가 1945년 광복부터 지금 이제 전쟁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우리가 정말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랑 생각이 다른 것뿐이지 그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엔 여러분들, 나랑 생각이 다르면 틀린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틀린 사람들은 죽여도 돼 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고조화되고, 결국은 동족상전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까지 맞이하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다시 한번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서로 미워하면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평화라는 거, 전쟁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구석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다 잃어요. 이런 바보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역사에서 배워야지. 그죠? 어떠한 경우라도 전쟁은 안 되고 우리는 평화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역사에서 배우자는 것이 오늘 아빠 생각이었습니다.